네, 안녕하세요. 김덕수입니다. 저희 6강 세 번째 강의고요. 저희 지난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의 계층, 세션, 프로세스 그룹,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.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은 시스템 러닝 타임 그리고 유저 러닝 타임 두 가지가 조합돼서 실행 시간이 결정되게 됩니다. 이 프로세스 실행 시간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총 수행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. 그 중에 첫 번째 시스템 러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커널 코드가 수행된 시간을 말합니다. 커널 코드라고 하면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데 수행된 시간,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. 두 번째 유저 러닝 타임은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. 즉, 시스템 콜이 아닌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유저 러닝 타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러닝 타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 시간에 따른 요금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기획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시간을 측정해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가 시간을 얻어오는 함수 times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. 시스템 콜이죠. 이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리턴 값은 저희가 그 시간 정보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정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시간, 이 특정 시점은 부팅 이후의 시간을 얻어오게 되고요. 이 시간은 클락 틱 단위입니다. 클락 틱이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 CPU가 돌아갈 때 전기 신호가 한 번 있고 두 번 이렇게 전기 신호가 계속 올 텐데 이걸 한번 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타임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클락을 사용을 하고요. 그래서 뒤에서 실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면 됩니다. 일단 예를 들면은 이 클락 틱이 1초에 몇 번 하는지, 몇 번 틱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측정된 시간을 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버퍼 부분, 이 버퍼 포인터를 넘겨주죠.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준 구조체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겠죠. 그래서 이 버퍼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TMS 구조체의 버퍼고요. 이 부분에는 러닝타임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. 러닝타임 정보가 저장되는 구조체고 우리가 times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면은 우리가 넘겨준 변수의 그 구조체 변수의 시간 정보를 반환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times 구조체를 보면은 TMS 구조체를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유저 타임과 시스템 타임이 있는 거 볼 수 있죠. 그래서 TMS 언더바 U 타임 유저 타임 언더바 S 타임이 시스템 타임이 되는 겁니다. 네, 그 다음에 또 있는 정보가 이 C는 child를 의미하고요. 그래서 children을 의미하고요. 이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들이 사용한 시간도 여기에 반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랩을 퀵랩을 해보시면 더 와 닿으실 것 같아요. 한번 영상 멈추고 타이핑 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. 네, 그럼 한 번씩 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시간을 얻어와야 되니까 시간을 얻어온 타임 t 변수 t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우리가 TMS 구조체가 필요하다 그랬죠. 그래서 my TMS라는 걸 만들었고 두 지점의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클락 t 우리가 클락 틱을 얻어온다고 했었죠. 앞서 보면은 클락 틱을 얻어온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저장할 공간 두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한번 측정을 하는 거죠. 이 시점에서 한번 측정을 해서 그 정보를 myTMS에 적어 놓았고 그때 얻어온 부팅 이후로 얼마나 틱이 있었는지 몇 번의 클락 틱이 있었는지 T1에 저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슬립 명령을 내렸습니다. 이 슬립 함수는 슬립 시스템 콜은 시간을 이제 5초 동안 대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. 5초 동안 대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 5초 동안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.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멈춰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포문을 돌게요. 포문을 돌면서 999,999번을 포문을 돌게 하면서 타임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거죠. 우리 시간 얻어올 때 타임즈와 구분이 되죠. 이 타임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은 뭐 한 거냐면 시스템 타임을 한번 생성을 해 놓은 겁니다. 이 부분은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코드는 요만큼은 유저 모드겠죠. 사용자가
작성한 코드니까. 하지만 이 뒤에 타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콜이잖아요. 얘는 그래서 시스템 타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유저 타임과 시스템 타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이걸 수행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걸렸는지 타임즈 시스템 콜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다시 정보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거입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이 프로세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한번 보자입니다. 그러려면 이제 T2에서 T1을 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1초에 클락이 몇 번, 틱이 몇 번 있는지 알아오기 위한 syscomp하고 언더바 sc, 언더바 클락, 틱을 주게 되면은 1초에 틱이 몇 번이었는지, 몇 번의 틱이 있었는지를 얻어올 수 있게 되고요. 그걸로 나누어 주면은 이게 몇 초 걸렸는지 알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타임과 시스템 타임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얻어왔죠. myTMS를 얻어왔으니까 myTMS 이제 TMS 구조체를 얻어와서 거기에 있는 유저 타임과 시스템 타임을 이 똑같은 방법으로 초 단위로 환산을 해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자, 전체 시간, 리얼 타임, 그러니까 실제 걸린 시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5.5초가 될 겁니다. 자, 이 중에 5초는 우리가 여기서 슬립 명령을 준 슬립의 시간이겠죠.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프로세스가 실행된 시간은 아니에요. 이게 프로세서를, 그러니까 CPU를 사용한 시간은 아니죠. 그러니까 얘는 슬립 타임이고, 나머지 0.5초가 연산을 위해서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러닝한 시간이 되는 거고, 그 중에 0.3초가 유저 타임이고 0.2초가 시스템 타임이 되는 거죠. 자, 이 부분이 여기서 봤던 이 포문을 돌아간 시간이고, 요게 타임, 시스템 콜을 호출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실행해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실제로 5.5초가 걸렸지만 우리가 이 리소스,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한 시간이 0.5초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과금 모델을 만들다면 얘로 만들면 안 되겠죠. 이 녀석을 가지고 과금을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네, 저희 이번 6강 세 번째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요.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은 시스템 러닝 타임과 유저 러닝 타임이 더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,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저희 다음 영상, 6강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environment variable, 환경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. 그러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